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출고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이번에는 대구에서 주문을 주셨습니다. 24년식 블랙 사양입니다. 제가 어저께 마이크를 실수로 마이크를 꺼서 처음에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나중에는 목소리가 카메라 마이크로 그냥 의존해서 목소리가 나와서 약간 듣기 불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핀마이크 차고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서울점, 부산점 이렇게 두 군데가 있고, 서울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용마산 지하철역, 그러니까 중랑구죠. 그쪽에 있으니까 방문 수령하셔도 됩니다. 방문 수령은 스케줄을 맞춰서 방문 수령하시면 되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장에 있습니다. 정관이라는 동네인데 약간 외곽에 있거든요. 어떻게 오면 되냐? 차 타고 오셔도 되지만 굳이 차 타고 오기가, 오토바이를 사는데 차 타고 오면 됩니까? 그렇죠. 오토바이 사려면 차 타고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네 지하철역에서 내리셔고, 아니면 해운대역 근처에 거기서 정관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정관 가는 버스가 있는데 동네역에 버스가 자주 다녀요. 동네역에서 타셔가지고 정관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방문 수령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순정 상태로 그냥 출고되는데 처음에 배터리를 먼저 교환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다 보내거든요. 커브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이슈가 되게 많죠. 요거에 대해서 살짝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커브는 배터리도 용량도 작을 뿐만 아니라 발전하는 속도도, 그러니까 충전하는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이 애들은 킥스타트가 있어요. 이렇게 보통 다른 오토바이들은 이 킥스타트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이게 있냐? 혼다에서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배터리가 방전되면 킥스타트로 해서 시동을 걸어라, 이겁니다. 배터리 방전됐는데요, 어떻게 하죠? 요거 키온하고 걸면 됩니다. 만약에 안 걸린다, 연락 주십시오. 걸 수 있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자주 가다가 쓰다가 짧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충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빨리 방전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방전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전이 잘 되느냐? 한번 길게 타줘야 됩니다. 한 30-40분 길게 타줘야지 충전이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셀로 한번 해보시면 시동이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거를 킥을 하는 게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사실 하나의 멋입니다. 킥으로 해서도 시동 거는 방법을, 요거 제가 조립 다 하고 나서 킥으로 해서 시동 거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정말 쉽습니다. 보통 이거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공기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도 빠질 수 있습니다. 뒤에 사람을 태울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35 넣으면 되겠네. 공기는 수시로 어떻게 하냐면, 타기 전에 먼저 눌려보세요. 간이 주입기가 없으면 그냥 손으로 눌려보시고, 쑥쑥 들어가면 가까운 센터에서 찾아가셔가지고 공기를 주입하셔야 됩니다. 공기가 없으면 차가 약간 무겁게 나가는 느낌이고 핸들도 잘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해요. 간단하게 우리가 차 정비하고 할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보는 게 바로 공기압입니다. 요거는 기본적으로 35 들어가 있네요. 공기압 넣는 거 체크하는 거 중요합니다. 먼지가 없어도 에어를 한번 불어주시기 좋아요. 까만색은 특히 키스가 잘 납니다. 관리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오토바이 색깔이 뭐냐? 화이트 계열입니다. 대부분 다 검은색이 표가 잘 안 날 거라 생각하는데 검은색이 제일 표 많이 나요. 검은색은 관리 안 하면 먼지나 이런 거 묻으면 표 제일 많이 나는 게 블랙입니다. 그래서 블랙 사시는 분들은 깨끗하게 타고 싶으시면 수시로 닦아 주셔야 돼요. 그 차를 닦을 때는 힘을 주고 닦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먼저 세차하고 나서 닦는 게 제일 좋고, 이제 세차이기 때문에 세차가 필요 없어서 이렇게 닦고 있는 거지, 원래는 세차해 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전화가 많이 옵니다.
여기 녹 폈어요. 이 녹이 아닙니다. 구리스입니다. 구리스. 마스터 실린더 쪽에 고무하고 이런 것들이 부식되지 말라고 원래 순정 상태에서 놓을 때 출시할 때 여기 구리스가 녹처럼 생긴 구리스가 여기에 발려져 있습니다. 요거 닦지 마세요. 닦으면 안 됩니다. 요 오른쪽 브레이크에 있는 거 요거 나중에 카메라로 보여줄 건데 이거는 구리스입니다. 구리스. 녹이 아닙니다. 보통 디스크 쪽에 녹이 피었을 때 닦으면 되긴 되겠지만 이 디스크는 주철이기 때문에 녹이 핍니다. 계속 비 오고 난 뒤에 습기가 많은 날에 녹이 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브레이크를 몇 번 강하게 잡아주는 거 말고는 계속 녹이 펴요. 그리고 녹 안 피게 하려면 여기다가 그럼 유리막 브레이크에다가는 어떤 유분기 있는 것 자체를 뿌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브레이크 안 듣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녹 펴도 타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디스크 같은 경우 주철이기 때문에. 자, 다 됐습니다. 출고를 하면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오토바이 초보분들이 얼만큼 타기 쉬운지 제가 말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오토바이는 타기 쉽습니다. 단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분한테만. 자전거는 탈 수 있는데 오토바이는 못 탔다. 보통 오토바이를 왜 이때까지 안 접했냐, 주변 분들이나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본인들이 봤을 때 아이 위험할 것 같다. 사실 위험한 거 맞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어디서 만났다. 그럼 친구가 다급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요 오다가 사거리 보니까 오토바이 사고 났더라. 그런 것들을 그냥 의견 중에 많이 듣거든요. 그러면 오토바이는 위험한갑다. 벌써 이렇게 인식이 돼 있어 버려요. 오토바이가 위험한 게 아니고 그 탄 사람이 위험하게 탔겠죠. 그렇게 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뒤에 와서 받으면 어떡해요? 받으면 안 되죠. 받으면 안 되는데 그 확률은 우리가 인도를 걸어가다가 마침 음주운전한 사람이 내가 가고 있는 인도에 내 쪽으로 달려오는 거랑 똑같은 확률입니다. 그 정도로 그 확률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를 계속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사실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버스 타도 안 돼요. 버스 가다가 버스를 탔는데 버스 기사가 음주를 했다. 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사실 세밀하게 따진다고 보면 걸어 다니는 게 제일 안전하고 밖에 나가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냐?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거 정말 타보시면 세상에서 제가 항상 말하죠. 가장 편리한 교통수단이라고. 근데 왜 이때까지 안 탔냐? 부모님들이 타지 말라고, 친구들이 야, 이 타면 사고 난다, 이런 말을 계속 은연중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토바이 타면 다치고 오토바이 타면 사고가 크게 나는갑다, 이렇게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편안한 거 이때까지 안 타고 있었어요.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용기를 내가지고 저희들한테 찾아와서 타시는 분들 계세요. 그분들 100%다 이런 말 합니다. 와, 내가 이때까지 이 편리한 거를 모르고 안 타고만 다녔을까? 막상 타보니까 내가 하기 나름인걸. 이렇게 다 말씀하세요. 100에 100명입니다. 그럼 하세요. 괜히 샀다 이런 말 안 하세요. 조종은 누가 합니까? 운전은 우리가 합니다. 라이더분들이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타면 돼요. 자, 그러면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차간 거리, 그 다음에 자신 없으면 추월하고 차선 변경하면 안 됩니다. 자, 오버를 하면 항상 사고가 나게 돼요. 내 실력은 1단밖에 못 가. 2단 아직까지 내가 가기 힘들어. 그러면 밖에 나가시면 안 되고 1단에서 2단, 3단, 4단 바꿀 때까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명심하세요. 자,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타기 쉬운지. 보통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악셀, 이 스로틀이라거든요. 요거를 보통 처음에 타시면 전부 다 이렇게 당깁니다. 확. 요거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오토바이는요, 특히 슈퍼커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단에서 이렇게 감아버리면 차가 팡 튀어나갑니다. 이미 이게 얼만큼 튀어나가는지 제가 몸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렇게 했을 때 얼만큼 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요렇게 당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천천히 당기다 보면 요렇게 요 정도 당겼을 때 차가 요 정도 가구나. 1단 했습니다. 또 조금 더 당겼을 때 이 정도 가구나. 요거를 먼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토바이 타면 항상 부드럽게,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들은 다 부드럽게 다뤄야 됩니다. 부드럽게. 자, 이게 제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선을 오토바이 처음 타시는 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100% 다 똑같이 이렇게 타십니다. 일단 오토바이 올라탑니다. 다르시네. 오토바이 올라탑니다. 올라타면 왼쪽 부분에 뭐가 있고 오른쪽 부분에 뭐가 있고 여기 계기판하고 뭐가 있고 계속 이렇게 두리번거립니다. 자,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무조건 제일 먼데,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제일 먼데 길의 끝을 보고 운전하는 겁니다. 계기판 보는 거 아닙니다.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니 어디서는 1단에서 출발해서 2단도 출발해도 되고 뭐 3단도 출발해도 된다는데 되긴 됩니다. 4단에서도 오토바이 나갑니다. 대신 그렇지 망가집니다. 그래서 1단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왜 1단 만들어 놨겠습니까? 1단으로 출발하고 하고 난 뒤에 그러면 계기판에서 보통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20km에서 2단, 40km에서 3단, 60km에서 4단 이렇게 기아 바꿔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바꾸면 계기판 봐야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1단이든 2단이든 1단에서 먼저 딱 스타트 딱 되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할 때 2번 바꾸세요. 그 다음에 또 땡기고 가다가 차가 밀리면, 막히면, 차가 쓰면, 앞차가 쓰면 같이 쓰면 되죠. 그리고 섰을 때 계기판 보는 겁니다. 차가 섰을 때 그때 2단이네 그럼 다시 빼고 1단으로 빼고, 왜? 스타트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다시 똑같이 부드럽게 제일 먼 데를 보고, 그리고 하나 둘 셋 또 2단, 또 땡기다 2단으로 땡기고 가다가 하나 둘 셋 3단, 또 가다가 하나 둘 셋 4단,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요거 보면 안 됩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왼발에 기아가 있고요, 오른발에 풋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풋브레이크는 뒷브레이크입니다. 뒷브레이크. 제 잘생긴 얼굴이 자꾸 안 보이죠? 오른발에 있는 게 풋브레이크고, 앞에 있는 요 악셀 쪽에, 스로틀 쪽에 있는 게 앞브레이크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요시 아저씨, 브레이크를 잡을 때 앞브레이크를 먼저 잡습니까?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습니까? 아니면 동시에 잡습니까? 제가 그냥 경험해 본 결과는 저는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습니다. 왜냐면 제 나름대로 오토바이를 타면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앞브레이크를 잡아버리면 맑은 날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오거나 아니면 좀 빙판길이거나 그런 날에는 아스팔트도 어떻게 보면 목수 미끄럽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파트 지하 주유소에 있는 우레탄 바닥 정말 미끄럽거든요. 거기서 앞브레이크 강하게 팍 잡아버리면 앞타이어가 슬립이 딱 일어납니다. 앞타이어가 슬립을 한번 일어나면 아무리 오토바이 잘 타는 사람들도 오토바이 못 잡습니다. 슬립 일어나는 거를 못 잡아요.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뒷브레이크는 또 다릅니다. 뒷브레이크를 강하게 잡아버려도 뒷브레이크에서 슬립이 일어나면 사람은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자기가 중심을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은 할 수 있는데 앞브레이크는 노력 자체도 못해요. 그래서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고 앞브레이크를 잡으시라는데, 또 이렇게 설명하면 뒷브레이크 따닥, 뒷브레이크 밟고 앞브레이크 따닥 이렇게 밟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고 뒤에가 쑥 내려가거든요. 쑥 내려가고 난 뒤에 그때 앞브레이크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는 급하게 잡는 거 말고는 강하게 잡으면 안 됩니다. 항상 부드럽게 해라고 했죠. 브레이크도 부드럽고 스로틀도 부드럽게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는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아는 슈퍼커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밟는 거하고 뒤로 밟는 게 있어요. 근데 보통 앞으로 이렇게 하고 뺄 때는 뒤꿈치를 이렇게 빼시려고 하는데, 뒤꿈치에서 빼셔도 되지만 이게 발이 들려버립니다. 불편해요. 자, 그러면 원래는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앞브레이크 밟고 앞꿈치로 다시 뒤를 뺍니다. 요렇게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하고 타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아를 바꾸는 거를 집 근처나 집 앞 한적한 곳에서 오토바이를 연습을 하고, 기아가 4단까지 다 넣고 기아를 뺄 수 있다면 그때 도로로 나가시되 먼저 시내로 나가지 마시고, 주변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있건 아니면 없으면 혼자서라도 기름 가득 넣고 국도로 한번 달려보세요. 돌아오지 말고 계속 가보세요. 그리고 기름 다 되면 주유 한번 넣고 다시 차 돌려서 집으로 오는 걸로.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길을 모르면 길 아는 사람 한 명 데리고 가세요. 뒤에 태우시고 가시든 되고, 아니면 동호회가, 그래서 동호회가 있는 거거든요. 헬로 슈퍼커버에 가입하셔가지고 내가 오토바이 못하는데 같이 동행하실 분이라고 글 적으면 친절하게 카페 회원분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을 한해서, 근처에 있는 분들 한해서 한번 알려드릴 겁니다. 아니면 뭐 제가 갈 수 있으면 가까운 거리면 제가 알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토바이를 탑니다. 자,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악셀 당길 때 확 당기지 말고 부드럽게 당긴다. 그 다음에 시선 멀리 보고 계기판 보지 않는다. 계기판은 언제 보느냐? 차가 섰을 때 내가 4단으로 섰는지 뭐 2단으로 섰는지 3단으로 섰는지 모르잖아요. 그때 보고 1단으로 맞추기 위해서 냈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섰을 때는 수동 오토바이들은 기아가 잘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 오토바이를 앞뒤로 움직이세요. 그러면 들어갑니다. 수동 오토바이들은 원래 그래요. 그게 고장난 게 아니고 내게 기아가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진짜 잘 안 들어간다고 하면, 앞뒤로 했는데도 잘 안 들어간다면 그건 문제가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앞뒤로 움직이면 기아가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1단 맞추시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내리막은 어떻게 하느냐? 내리막에는 2단으로 가셔도 됩니다. 2단, 3단. 무조건 앞차 거리는 그냥 제 경험상 내가 40km로 갔을 때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설 수 있다. 아니면 나는 20km 갔을 때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발 앞에 설 수 있다. 뭐 차가 튀어나오든 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60km에서 50km거든요. 그러면 60에서 50으로 달리고 있다가 뭐가 튀어나오면 저는 발 앞에서 설 수 있는 스킬이 돼요. 근데 초보분들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붙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붙으면 안 되고 속도 내면 안 됩니다. 도로는 우리가 매일매일 다니는 길이라도 금방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누가 지나가다가 돌을 던지든지 병을 버리든다든지 어떤 상황이 어떻게 생길 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예측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뭐 10분 전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겠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속도를, 자기만의 속도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거예요. 자, 뭐가 튀어나오고 못 본 걸 봤다.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도를 찾으세요. 초보분들은 그래서 천천히 다니라는 겁니다.
자, 너무 복잡하지 않나? 이게 왜 복잡합니까? 그거 천천히 가면 다 해결됩니다. 천천히 가면 다 보여요. 빠르게 다니다 보니까 그게 눈에 안 보는 거죠. 우리가 놓치는 것들 억수로 많습니다. 빠르게 가면. 그래서 천천히 가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대대로 초보분들은 안에 블루투스 하지 마세요. 엔진 소리도 들어야 되거든요. 블루투스 하지 마시고, 블루투스는 소리 안 듣고 기아 바꿀 수 있다 할 때 그때 다세요. 그리고 저는 블루투스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아예 안 합니다. 왜냐면 즐기기 위해서. 음악을 듣고 타는 것도 좋긴 좋지만 저는 전화가 오면 세웁니다. 세우고 그냥 전화 받고 가요. 전화 오토바이 타고 있는 중에 전화 잘 안 받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한 개를 하고 있으면 한 개만 할 수 있어요. 멀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전화 오면서 오토바이 타는 게 제 나름대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세우고 전화 받고 블루투스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사용 자체를 안 합니다. 초보분들은 웬만하면 블루투스 이거 피하세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대 오버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같이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앞차가 빨리 간다. 빨리 가게 놔둬놓으세요. 저 사람 쫓아가려고 하다가 사고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하다가 자기 길 모르면 세우세요. 그리고 휴대폰 좋잖아요. 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니까 그거 내비로 찍어가지고 요렇게 가면 되네. 먼저 숙지하고 가면 됩니다. 국도로 만약에 갔을 때 홀수가, 제가 알기로는 홀수가 위로 올라가는 거고, 저 숫자가 짝수로 되어 있는 국도 번호가 옆으로 가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고 싶으면 홀수대로 올라가면 되고, 옆으로 가고 싶으면 짝수대로 가시면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친한 분하고 외곽에서 장거리 한번 갔다 오는 게 정말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이고요. 악셀 요거 절대 팍팍 당기시면 안 됩니다. 부드럽게 하시고, 멀리 보시고, 계기판 대대로이면 보지 마시고. 이상 또 이러다가 또 말도 억수로 길어지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때까지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고, 슈퍼커브는 유시 아저씨한테 구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슈퍼커브 전문점 서울점, 부산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